대표적인 서방의 대한 미사일인 하품. 갑자기 졸린. 죄송합니다. 하품이 아니네요. 하푼 미사일의 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가 개발한 NSM,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하푼보다 좀 더 작고 가벼우며 스텔스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해서 적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진 아주 신기하고 새로운 그런 대한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노르웨이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온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SM 미사일은 2012년 노르웨이 콩스베르크 디펜스에서 만든 아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아음속, 즉 음속 정도. 음속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음속에 가깝지만. 이 한때 아음속 대한미사일은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에 밀려서 과거의 유물이 되는 거 아닌가 우려했었는데, 기술의 발달을 통해 느린 속도라는 약점을 여러 가지로 극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 달 전에 러시아 흑해함대 기한 모스크바를 용궁 폐하 되게 수중으로 이전시킨 그 우크라이나의 대한미사일 넵튠도 아음속이에요. 초음속 아닙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음속 대한미사일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르웨이의 NSM 미사일인데요. 이 대표적인 대한미사일인 하푼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약 410kg이고요. 사거리는 해상에서 해상의 표적을 쏠 땐 약 185km 정도 나옵니다. 가볍긴 한데 그렇다고 사거리가 확 늘지도 않고, 이렇게 재원표만 보면 뭐 대단하냐 싶은 그런 면이 있어요. 아음속 순항 미사일은 정확도는 높지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현대의 대함 요격 시스템 앞에는 요격당할 위협이 매우 높습니다. NSM은 바로 그런 단점을 보완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스텔스입니다. 느리면은 잘 안 보이게 한다. 그렇게 해서 미사일 자체의 소재나 형상 등이 레이더파를 최대한 덜 반사되도록 해서 기존의 대한 미사일들보다 발견되는 거리가 짧아져서 탐지당할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적함의 입장에서는 대처할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죠. 레이더에 대해서만 어떤 스텔스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엔진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도 가급적 외부에서 탐지되기 어렵게 분산을 하는 어떤 그런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즉 적외선 스텔스 대책도 나름 세워둔 건데, 이게 F-22나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도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운 거거든요. 최근의 전투 함정들은 적외선 탐지 센서도 레이더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인 거죠. 이게 또 다른 방법은 지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섬 주변에 있는 적함을 공격한다 그러면 일부러 섬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날아가도록 경로를 잡거나 섬을 갑자기 넘어가서 날아가도록 하게 하는 등 지형 지물이 적함의 레이더나 센서를 가리는 쪽으로 미사일을 날려서 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데요. 이는 GPS나 관성항법, 미리 입력된 지형과의 대조 등 다양한 유도 방식이 적용된 데다 경로를 아주 복잡하게 설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NSM은 웨이포인트, 즉 날아가다 방향을 바꾸는 지점을 상당히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한미사일들보다 더 복잡한 경로를 잡고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지형을 이용할 수 없는 바다라면 이 방법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이 장애물이 없는 바다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낮게 비행합니다. 흔히 하는 시스키밍. 근데 이건 뭐 현대 모든 대한미사일들이 하는 거야. 신기할 게 없죠.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대로 많은 웨이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행 경로가 아주 복잡하게 설정될 수 있어요. 이러면 적함이 대처하기 더 힘들죠. 이는 스텔스 능력과 결합되면은 적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SM 미사일은 표적을 레이더로 찾지 않는다고 하던데. 예,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한미사일들은 표적을 찾아서 유도하는 방법이 미사일에 탑재된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전파로 쫙 스캔을 해가지고 찾는데, 레이더는 전파를 쏘니까 적함에서 이를 미리 탐지해서 대처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고, 또 적함이 스텔스성이 높게 설계된 배면 그만큼 저 레이더로는 탐지가 힘들 수 있죠. 하지만 NSM 미사일은 전파를 뿜지 않는 열상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열상 센서는 적에게 미리 탐지당할 가능성이 없죠. 전파를 안 뿜으니까. 그리고 전파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전파 스텔스성이 높게 만들어진 배라도 어떤 그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표적을 찾을 때 레이더가 아니라 열상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상의 표적을 상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레이더를 사용하면은 지상의 뭐 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기타 바위 같은 지형지물에 의한 난반사 때문에 지상의 표적을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상이라면은 그런 문제 없죠.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원 개발국인 노르웨이뿐 아니라 폴란드, 미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데요. 미국은 이 미 해병대에서
지대한 버전 NSM 버전을 벌써 도입했다고 하고요. 또 미 해군의 차세대 프리깃 전투함 FFG-X에도 하푼이 아닌 NSM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호주, 캐나다, 독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스페인 등이 곧 도입해서 운용할 예정이고요. 네덜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세로 나가면 과거에 하푼이 누렸던 서방 측 표준 대함 미사일의 영광을 NSM이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텔스기에 장착한 NSM 미사일도 있다면서요? 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JSM,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 그러니까 통합 타격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 탑재가 되는데 이거는 노르웨이 콩스베르크와 미국의 레이시온이 2014년부터 공동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NSM을 F-35의 무장창에 넣을 수 있게 재설계한 게 JSM이에요. 물론 디자인 크기 같은 것도 F-35 내부 무장창 사이즈에 맞춰서 조금 작아졌지만 반대로 탄두는 조금 더 무거워졌고요. 사거리도 최대 560km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높은 고도에서 내려서 발사되니까 그만큼 사거리가 더 확보가 된 거죠. JSM 미사일은 노르웨이, 일본, 핀란드가 도입을 확정했고요. 호주 역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F-35에 넣을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F-35A에 대함 공격 능력을 부여한다면 필수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장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이 한창인데 아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량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게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개발도 필요는 해요.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5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초음속 미사일은 적 함정이 대응하기 전에 타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고요. 또 해상 전력에 대한 접근 거부 능력 강화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크고 마찰열 등으로 인해서 탐지당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등 분명히 제약은 있어요. 아직까지 운용하는 나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종합적인 성능을 봤을 때 정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지 어떨지는 아직 100% 장담하기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반면 아음속 순항 미사일은 60년 가까이 운용이 된 어떤 검증된 체계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과 정확성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작아요 상대적으로. 사실 NSM이 어떤 그런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스텔스라 잘 안 보이고 복잡하게 날아가고 지형 지물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빠른 속도를 못 내는 대신에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음속 대함 미사일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낮게 날고 복잡하게 날고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초음속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배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도 NSM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또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열어주고 동시에 많은 양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에 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음속 미사일이라고 야 이거 느린 주제에 뭐 하겠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